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지난주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주 이벤트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1월 30일 월요일을 보시면 다우지수가 0.13%, 그 다음에 나스닥이 0.9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1.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이 0.0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었고요. 이에 반해 연내 백신 출시 기대감에 힘입어 낙관적인 심리라는 내용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미국의 고용지표와 코로나 감염 소식 그리고 코로나 백신 기대감에 증시가 좌우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추가 부양에 대한 변수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을 한번 보시면, 자, 화요일에는 다우지수가 0.9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0.0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1.6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이 0.5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국내 증시와 미 증시를 보시면 거의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 재료를 한번 보시면 증시가 상승 질주를 멈추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졌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블랙리스트라는 얘기도 좀 있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일도 한번 보시면 수요일에는 미 증시가 다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1.58% 급등하는 모습, 그 다음에 코스닥은 0.9%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 증시와 국내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목요일도 한번 보시면,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가 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이 0.0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보시면 거래소에서 0.7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이 0.9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료도 한번 보시면 최근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 부양책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또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미 증시를 좀 눌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민간 고용도 보시면 예상치보다 좀 하락하는 수치를 좀 보였고요. 금요일 증시도 보시면 다우지수가 0.2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이 0.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를 보시면 거래소가 1.31%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6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는 호재와 악재가 좀 섞여 있는데요. 악재를 먼저 보시면 코로나19 3차 유행 상황에 불안감이 좀 증폭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이자 백신 공급에 차질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 증시의 상승을 조금 제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재를 보시면 경제 지표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미 정치권의 추가 부양책 협상이 증시를 지지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월요일장에 영향을 줄 금요일 미 증시를 한번 보시면은요. 다우지수는 0.8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고용지표가 급격히 둔화됐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이에 반해서 추가 부양책 타결 기대감이 미 증시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조 5천억 달러를 주장하고 있었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5천억 달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80억 달러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 증시가 조금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내 증시를 보시면 이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보통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일정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다음 주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일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월요일에는 특별하게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비농업 생산이 발표가 되는데 지난 자료와 별반 차이가 없어서 증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일도 보시면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벤트들이 좀 목요일에 좀 몰려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도매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 수치 역시 전 수치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증시에는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신규 일자리 수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전 수치에 비해서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요거는 증시에 살짝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도매 재고와 신규 일자리 수는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목요일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에 소비자 물가지수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업수당이니만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상승하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금요일장 상승에 약간 좀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목요일 날 이벤트들로 보시면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 인증서 폐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징계위 심의가 있고요. 그래서 목요일 전까지는 공인 인증서 폐지 관련주하고 윤석열 관련주가 살짝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나 미 증시를 보시면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매도로 전환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선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또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잘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핵심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반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는 약간의 보합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다음 주 일정을 봤을 때에는 이런 어떤 경제 지표보다는 이 세 가지 이벤트에 조금 초점을 맞추셔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백신으로 인한 기대감과 경기 부양의 불확실성이 곧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장이 급등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다음 주에는 시장의 흐름을 조금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로의 힘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 초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섹터로는 지금 5G 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